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RS e-tron GT입니다. Let me just talk one time. Whoa. Whoa. Can't make a promise, but I do my best. 25 sitting on 25 racks. Just got started, no, we ain't done yet. Bought a new crib, that's a goddamn flex. Goddamn flex. Sign that check. Told them last year that I've been up next. Can't take calls, but I send that text. From way downtown, but the shit's still wet. Yeah, that's a guarantee. King of the city, man, they knowing that it's me. Ain't damn near still doing it with ease, cause it ain't that hard when I'm talking about me. Me and my funds, told them I get what I want. I need my money up front. I do not do this for fun. So I've been here my whole life, I ain't seen them here once. Told them I ain't playing, they don't wanna get hurt, dog. It's about time I to show them how it works out. Seen them in the shit, but now they all worse off. I ain't in a race if I ain't coming first, dog. Take them step back if they ain't in the game now. It was moving slow, so I had to find a pace now. All they trying to talk, not the time or the place now. Coming for the pot, and I got a pocket ace now. Can't make a promise, but I do my best. 25 sitting on 25 racks. Just got started, no, we ain't done yet. Bought a new crib, that's a goddamn flex. Goddamn flex. Sign that check. Told them last year that I've been up next. Can't take calls, but I send that text. From way downtown, but the shit's still wet. 오랜만에 아우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동안 아우디를 촬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시장에서 잠깐 촬영했던 전시장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동안 협업 요청을 한 브랜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시승차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혜택도 중요하죠. 이런 혜택들이 좀 많이 좀 대응을 해주시는 전시장을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하느라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나 뵙게 될 아우디 모델, 아우디 공식 딜러사 코롱아우토 대치전시장에서 차량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차량 시승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시승하지 못했던 차량들도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평범한 사람들 일원이 돼서 앞으로 좋은 차량과 전시장에서 이제 신차를 소개해 주실 매니저님, 이쪽인가? 이쪽에 저희 매니저님, 원희 매니저님도 곧 촬영으로 같이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모델로 아우디 e-tron RS죠. RS e-tron GT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아우디 e-tron 오늘 시승차는 RS가 붙었죠. 이 RS e-tron GT 기본이 되는 e-tron GT 모델이죠. 아우디의 어떻게 보면 포도어 쿠페형 타입의 스포츠 세단 모델의 고성능 RS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BMW를 이제 쭉 시승을 해왔기 때문에 아우디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고성능 라인업이 S와 RS 라인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BMW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S는 이제 M 퍼포먼스 그리고 RS는 BMW의 M 모델과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S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능 라인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기본이 되는 e-tron GT 같은 경우는 아우디에서 2021년 12월에 공식 출시를 했고요. 현재는 23년형 모델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이죠. J1 플랫폼이 적용이 돼서 제작이 된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회사 내에 있는 포르쉐 타이칸과 이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현재 아우디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e-tron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크게 구성적으로 5가지의 모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정형 SUV 모델인 큐포 e-tron, 그리고 준대형급 SUV 모델인 50 쿼트로와 55 쿼트로, 그리고 e-tron S,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승하고 있는 e-tron GT 라인업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모델 라인업이 현재 국내 시장에 판매 중에 있고요. e-tron GT 트림만 기준으로 판매 트림 구성으로 보면 총 3개의 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인 e-tron GT 쿼트로,
그리고 쿼트로 프리미엄, 마지막으로 고성능 라인업인 RS 이트론 GT까지 이렇게 해서 3개의 라인업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RS는 이트론 라인업에서는 이트론 GT가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우디의 전기차 라인업 이트론 작년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모델인 이트론 라인업 전체 판매량을 보면 약 2,784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판매량이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지는 않는데, 여기서 상세 구성을 보면 큐포 이트론의 판매량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2,000대 가까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트론 GT 라인업 같은 경우는 약 108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RS 모델 37대가 판매된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 라인업 자체는 가격적인 면이 좀 크게 반영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다가 보조금 혜택에 대한 구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사실상 아우디 이트론 모델 중에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큐포 이트론 스포츠백 모델이 일부 50% 지원이 된다고 제가 예전에 시승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판매량에 조금 영향으로 미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트론 GT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S 이트론 GT 2억 82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 기본형인 이트론 GT 모델과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트론 GT 쿼트로 프리미엄과는 약 4천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요. 기본형인 쿼트로 모델과는 6,3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성능 라인업과 일반형 라인업의 이제 가격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기본형인 쿼트로 프리미엄과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다라는 생각은 조금 덜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트론 GT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93.4kW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듀얼 모터, 전륜 후륜 쪽에 듀얼 모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646마력, 최대 토크 84.7kg 포스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 구성을 기초로 제로백은 3.3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설명드린 이 출력 수치는 부스트 모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스트 모드 기준으로 해서 하위 이트론 GT 모델과 출력 차이를 비교를 해볼까요? 우선 최고 출력은 116마력의 차이가 나고요. 최대 토크는 19.4kg 포스미터의 스펙 차이가 납니다. 이 스펙 차이로 제로백은 0.8초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기본형 이트론 GT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로백이 일단 5초 안쪽으로 떨어지는 모델들은 이 가속 성능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RS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평범한 장터 실험실 어떤 이 성능 데이터를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정식적인 이제 촬영이 아니고 잠깐 이 RS 이트론 GT를 테스트했던 결과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면 현재 저희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1위가 RS 이트론 GT입니다. 지금 3.5초인가요? 제가 계측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도 지금 8위에 위치해 돼 있을 겁니다. 35m로 해서 8위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시스템도 지금 카모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된 모델 구성이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 평범한 실험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합 주행거리로만 보면 336km를 갈 수 있다고 인지 이렇게 취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합 전비로 보면
10.4km인가요? 1kW당 이렇게 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기본형인 이트론 GT1은 복합 주행거리 26km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지금 제가 차를 받았을 때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주행거리를 지금 리셋해 놓고 지금 시승 촬영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 주행거리가 조금 떨어졌죠. 328km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충전 없이 내일 차량 반납까지 가능할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보통 제가 시승기상의 전비 그리고 주행거리 이렇게 뽑아 드리는 거는 상당히 악조건 상태에서의 연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이트론 GT 모델도 정식 테스트를 하는 거라 어느 정도까지 주행거리 대응을 해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중간에 충전하면 상당히 귀찮아지는데, RS 이트론 GT 충전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 포트 같은 경우는 DC 콤포 타입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은 최대 270kW까지 제공을 해주고요. 완속 충전은 11kW까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 11kW 기준으로 보면 0에서 100%까지 약 9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급속 충전 150kW 기준으로 이제 급속 충전을 진행을 하면 80%까지 약 30분 내에 충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충전 스펙은 제가 전기차 모델들 다양하게 시승을 해봤지만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오늘 시승하고 있는 RS 이트론 GT 모델 스펙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시승하고 있는 아우디 RS 이트론 GT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매트 카본 투엘 인레이, 알칸타라 블랙 헤드라이닝, 마지막으로 카본 발광 도어 실 트림이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 패키지와 알칸타라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도어 트림부, 그리고 이 센터 터널 측면, 그리고 운전석 대시보드 상단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상단, 그리고 도어 암레스트, 그리고 센터 콘솔 하단 라인 쪽에 이렇게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파 가죽과 알칸타라 이 조합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 인테리어에 적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본 같은 경우는 도어 트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시보드 상당히 넓은 면적에 좀 적용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카본은 무광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이제 톤 다운이 된 어두운 스타일의 이제 인테리어가 주로 느낌으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블랙 인레이도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 대시보드까지 연장이 되어 있죠. 센터 터널 상단 라인 쪽은 이 피아노 블랙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피아노 블랙은 저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인레이 인테리어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깨끗하면 광이라는 타입이라서 약간 샤이니한 느낌, 약간 빛나는 이런 좀 느낌이 나는데 오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게 제가 촬영할 때마다 맨날 실내를 좀 한번 닦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새 또 먼지가 쌓였네요. 그래도 RS 트림이기 때문에 일반 라인업에는 정말 잘 안 쓰죠. 알칸타라랑 이 나파 가죽은 그래도 일반 라인업에는 좀 적용을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알칸타라 그리고 카본 이쪽 계통은 이 RS 이트론 GT에만 적용이 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시스템이더라고요. MIB3입니다. 폭스바겐 할 때 생각이 나는데 MMI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 상단에 HUD 시스템까지 적용된 구성입니다. 일단 이 계기판 먼저 보면 내가 아주 오래전 이트론 모델을 시승을 좀 많이 그래도 경험이 있죠. 그거와 비춰서 보면 이트론 전용 계기판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별로도 바꿀 수가 있고 계기판 테마를 이쪽에서도 바꿀 수가 있죠. 다이나믹, 효율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티는 많이 안 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마 설정에 있을 겁니다. 설정에 디스플레이에 아우디 버추얼 콕핏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또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3개의 이 테마 구성을 제공을 해주고요. 클래식이랑 스포츠는 차이가 거의 없네요. 스포츠 약간 레드톤이 들어가는군요. 이트론 스포츠가 가장 크게 이 변화가 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란에 들어가시면 추가 모드 디스플레이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날짜 및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 및 소비, 최근 주행 기록, 누적 주행 기록 이런 식으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독일 3사 차량들 제가 시승 예전에 좀 많이 했죠. 많이 한 거를 보면 계기판을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큰 게 이 아우디 모델들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해놓죠. 제가 이거 가운데 고프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근데 보는 건 또 이게 괜찮거든요. 이게 더 이쁘긴 한데 이게 속도가 안 보여요. 고프로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 계기판 테마를 적용을 해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설정해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및 밝기 쪽에 들어오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우디 버추얼 콕핏, MMI 이렇게 좀 표기된 게 보이실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예전이랑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우디 모델들 많이 시승을 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계기판이랑 이런 테마들은 똑같은 구성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밝기, 높이, 회전 이렇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밝게 해놓죠 뭐. 그리고 MMI 디스플레이 쪽이죠. 이쪽에서도 밝기 그리고 터치, 청각 피드백 이거를 크기를 어떻게 할지 소리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끄기 이렇게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약간 소리가 나면서 이게 뭔가 터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터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청각으로 피드백이 오는 좀 이걸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조작할 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상급 듀얼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시스템 보면 거기는 햅틱 피드백이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진동까지 좀 오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현재의 모델은 그건 없어요. 단순히 이렇게 소리만 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나온 김에 쭉 볼까요? 일단 이 현재의 디스플레이 기본적으로 한국형 내비게이션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예전에 폭스바겐 시승을 한창 했었는데 폭스바겐에서 봤던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키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소를 이제 주변에 어떤 충전소가 있는지 다양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건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앱 커넥터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상 이렇게만 돼 있어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차량 쪽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실내 쪽이랑 주행 관련 이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라이브 셀렉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효율, 승차감, 다이나믹, 개별 설정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 주행, 서스펜션, 사운드 프로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델 잠시 후 2부에서 주행 성능 테스트도 진행을 하겠지만 3차본 방식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건 좀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드로 놨을 때가 이제 차고가 가장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전에 이제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RS e-tron GT 같은 경우는 효율로 변경했을 때 차고가 가장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차고가 낮아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드라이빙을 하면 상당히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차고 조절이 가능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좌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 차고 조절 높이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주행거리 모니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이제 차를 받아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건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331km가 지금 나오거든요. 오늘 목표는 보통 제가 촬영을 이틀을 풀로 하는데 이틀을 다 주행하고 충전 없이 반납까지 가능할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및 효율, 이건 이제 내연기관 모델에는 없는 구성이죠. 그래서 어떤
충전 레벨 그리고 목표 충전량을 이쪽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생제동은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주죠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에어컨 이쪽에서는 발밑 온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한 걸 좋아하니까 시원하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및 시야, 실내 등에서는 기본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우디 한창 시승 많이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메뉴 구성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랜만에 메뉴 구성을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되게 반가워요.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있죠. 현재 모델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와 탑뷰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스 시스템 구성으로만 보면 360도 프리센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트래픽 잼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모델들 제가 뭐 예전에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테스트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대응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전방과 후방 볼륨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쪽에서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상세로 이제 설정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거리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까지 개별로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을 해주네요. 에이다스 시스템은 좋죠. 이거는 독일 3사 차량들 제가 뭐 시승 다른 차량 다른 브랜드도 많이 했지만 아우디도 사실 이렇게 에이다스 시스템에서는 빠지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 폭스바겐 시승했을 때도 그랬었죠. 에이다스 시스템은 제공이 확실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정란 쪽에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정 언어라든지 사운드 이쪽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뜻 보면 BMW의 그런 인터페이스 느낌도 살짝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BMW도 일반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을 마련해 줬거든요. 아우디도 설정란 들어오면 이제 기본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 메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일반은 정말 특별한 이제 날짜, 시간, 측정 단위 이런 걸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단위를 다 설정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연비 이런 것들도 단위를 변경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운드 쪽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라디오가 그냥 켜지는군요. 일단 현재 모델 뱅앤올룹스 3D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확인해 보면 16개의 스피커, 15채널, 710W의 스펙을 좀 보여주고요.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우디는 뱅앤올룹슨까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상급에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성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더 그레이드가 높은 모델로 가면 이 스피커 와트수가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뉴 창에서 위에 탭을 눌러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스포일러까지 여기도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스포일러를 수축하려면 길게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에어 패키지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나이저 기능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이 메뉴 안쪽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위에서 이렇게 메뉴를 내리면 이쪽에서도 따로 키거나 켤 수 있는 이런 구성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구성은 뭐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앞으로 이제 아우디 모델들 다양한 시승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지 못한 건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커 스타일의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조작 방식 요 중앙에 짧은 레버가 있습니다. 롤 레버를 이제 조정을 하면 전동 방식으로 틸트, 텔레스코픽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RS e-tron GT는 스티어링 휠이 잡으면 조금 탄탄하게 느껴지는 구성이고요. 거기에 이 타공 무늬가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잠시 후 2부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잡았을 때 그립감이 딱 좋게 딱 이렇게 감비는 느낌이 있어서 스티어링 휠로 이렇게 극한으로 주행했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지금 패들 시프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크게 이렇게 활용하실 범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열선까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은 이쪽 우측에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우디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죠. 안쪽에 짧은 컬럼이 이제 좌측 라인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컬럼을 통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까지 되어 있고 트래픽 잼 기능까지 기본으로 기본 사양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에이다스 시스템이 괜찮죠, 이 정도면.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구성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터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만 돼도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구성만 보니까 전방 후방 지금 안개등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디자인도 차량 끝마다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이제 낮은 트림에 위치하는 모델들은 다이얼 방식이 아직까지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요. 이 버튼 방식도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거든요. 근데 유광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무광은 플라스틱의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모델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광 타입의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부, 일단 도어 레버 앞쪽에는 중앙제어 락 장치가 위치를 합니다. 이 중앙제어 락 장치는 조수석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 라인에 셋 버튼이랑 버튼 1번, 2번이 보이는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 버튼 구성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메모리 구성은 운전석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나파 가죽, 스포츠 시트, 프로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컬러는 이 블랙 컬러가 기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레드 스티치가 적용된 구성이에요. 거기에 시트 벨트까지 레드 색상의 시트 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우디 지금까지 수많은 차량들을 시승을 했지만 아우디는 일반 라인업 모델 기준으로 보면 약간 컴포트한 느낌의 시트 구성이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모델은 아무래도 RS 이제 고성능 라인 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몸을 딱 잡아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징으로 할 수 있는 건 몸을 정말 잘 잡아주고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안 움직이게 좀 지지를 잘 해주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BMW 시승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BMW는 몸을 잘 잡아주고 상당히 탄탄한 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좀 주로 느껴졌는데 이 아우디는 RS 쪽으로 와도 시트가 몸을 잘 잡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탄탄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잘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 구성이 정말 괜찮고요. 여기에 사이드 서포트까지 전동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적인 면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시트 조정은 이 시트 좌측에 붙어있는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고 좀 전에 이쪽 차량 쪽에서도 시트 메뉴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마사지 그리고 시트 지금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상에 지금 표현이 될 건데 허리 서포트랑 이 허벅지 쪽 우측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메뉴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트를 정말 잘 잡아주게끔 이게 시트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탄탄하거나 불편하지 않는 시트 착자감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1열에는 마사지 시트까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 펄스, 스트레치, 이완 등 어깨, 활성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강도는 총 3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도 많이 시승을 해봤지만 마사지 기능은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길 바랍니다. 뭐 강도를 3단계까지 제공을 해주고 다양한 이 마사지 메뉴 구성을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 일단 조금 마음에 드는 게 보통 이제 아우디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아마 모델 기준으로 보면 A6부터라고 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UV는 Q7부터죠. 하여튼 그 모델부터는 듀얼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컨 컨트롤도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현재 모델은 버튼 타입의 에어컨 컨트롤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일단 에어컨은 3존 타입의 방식이 적용이 되고요. 전자석 열선 그리고 1열은 통풍 시트까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터치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도 한데 버튼 구성이 뭔가 이렇게 눌렀을 때 직관적인 느낌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차량도 좀 고가의 이제 포지셔닝에 속하는 차량이라 듀얼 디스플레이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개인적으로 뭐 분리 버튼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현재의 구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가장 아래쪽 송풍구 이제 중앙에 위치를 하고요. 송풍구 하단 쪽에 드라이브 버튼, 그리고 비상등, 이거 주차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차 카메라,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까지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가기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러서 이렇게 설정하는. 그리고 센터 터널입니다. 일단 변속기가 눈에 띄실 것 같은데, 변속기가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가락,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P 버튼은 가운데 별도의 버튼 방식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위에 또 P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바로 가기 버튼이 여기도 있고 이쪽 위에도 있어요. 중앙 센터 터널 가장 앞쪽 중앙에 스타트 버튼이 위치를 합니다. 스타트 버튼도 레드 색상으로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RS 모델이라는 걸 이제 표기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스타트 버튼 우측 라인에 작은 수납판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MI 컨트롤러가 사라졌죠. 예전 아우디 모델들 꽤 됐죠. 이것도 없어진 지. 그렇죠. 예전 차량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 아우디 모델들 MMI 컨트롤러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건 사라졌지만 볼륨 키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 MMI 컨트롤이 적응이 됐던 사람으로서는 없어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활용 범위 안 쓰면, 그렇죠, 활용 범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실상 예전에는 여기 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MMI 컨트롤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해서 사용이 좀 높은 거지, 요즘엔 터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터치를 이렇게 바로 설정을 하면 더 빠르기는 하죠, 컨트롤러보다. 그리고 중앙에 컵홀더까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일단 이 콘솔 안쪽에 12V 파워 아울렛, USB는 타입C 포트로 충전 포트가 두 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사이즈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냥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유난히 이 촬영하는 게 좀 어둡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입차 타면서 이제 루프 쪽에 썬루프가 없는 모델이 거의 없죠. 고성능 모델 아닌 이유에. 근데 오늘은 또 고성능 모델, RS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루프 쪽이 카본 루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썬루프는 별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위 트림인 이트론 GT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썬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RS 모델과 기본 라인업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1열 실내 옵션 구성은 그 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우디 차량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승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지 못했던, 근데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꼭 촬영하고 나면 이거 설명 안 드렸네 라고 하는 게 꼭 생기더라고요.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던 구성은 추후에 또 아우디 시승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행 모드 승차감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효율로 놨을 때가 차고가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RS 이트론 GT 모델 같은 경우는 방지턱 천천히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시승 영상을 통해서 잠깐 경험을 했지만, 아마 지난번 M850i 시승했을 때도 똑같이 언급했던 것 같은데, 방지턱은 무조건 천천히 넘어가셔야 됩니다. 약간 쓸리는 그런 구성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방지턱은 천천히 넘어가시면 돼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높은 데는 천천히 가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지턱이 낮은 구간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유독 방지턱이 높은 구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천천히 주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낮은 데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넘어가셔도 돼요. 일단 현재 RS 이트론 GT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륜, 후륜, 멀티링크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3챔버 방식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아우디 차량들
일반형 모델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전륜, 후륜 멀티링크를 적용을 해주거든요. 이 멀티링크가 전륜 쪽부터 다 적용이 되어 있으면 승차감에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현대의 RS e-tron GT 모델, 여기에다가 또 3챔버 방식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승차감이 상당히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승차감 쪽으로 좀 항목하는 게, 그렇죠, 이건 전기차 모델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데, 하체 방음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이거 유리, 지금 이게 그렇죠, 이 옵션명으로 보면 어쿠스틱 클라이메이트 글라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쿠스틱은 이중 접합 차음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이메이트는 방열, 자외선 차단, 그리고 열선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는 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실외 쪽에서 들려오는 방음까지 완벽하게 좀 대응을 해주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전기차 모델들이 하체 방음이 좋아요.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놔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 승차감으로 놨을 때 이 상당히 편안한 주행 느낌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RS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RS 모델은 좀 더 적극적인 탄탄함을 좀 만들어 주는 거를 사실 저도 바라고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일단 BMW 모델들이랑은 다른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차량 세팅 자체를 편안한 주행 스타일로 우선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놔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상적인 영역에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MW는 M 모델로 가면, 그렇죠, 이건 전기차라서 내연기관이랑 비교하기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는 이제 고성능 라인업 M이나 뭐 M 퍼포먼스 이렇게 가면 그래도 조금 탄탄한 승차감을 주로 이제 좀 올려주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 성향 자체는 상당히 편안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이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이거 차량 픽업해서 이제 차량 상승까지 쭉 이동을 해서 와봤지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과속 방지 터널 구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시면 정말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방지턱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상당히 줄여서 방지턱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다이나믹 모드죠.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을 한 후에 가속성 테스트를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이게 또 그러네요 이거. 이게 진짜 살살.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이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안 맞냐 하면, 뭔가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면 항상 여기가 눌려요. 그래서 자꾸 오디오를 틀어요. 예전에 폭스바겐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별개 얘기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 다이나믹 모드로 바꿨을 때 주행 성향으로 보면 승차감 모드보다는 댐핑을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승차감 모드로 놨을 때는 이 후륜 쪽에 내려갈 때 가라앉는 느낌이 좀 크게 이제 들어왔는데,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그 폭이 살짝 짧아진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가 허용되는 이 범위 자체를 좀 줄여주는 게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본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컴포트한 쪽으로 워낙 좀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코너를 두세 번 이렇게 코너링을 잡아 돌리면 살짝 이제 바운싱이 슬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잡았으면 달릴 때 막 불안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뭐 주행에 좀 더 자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성만 가지고도 이 가속 페달 급전개했을 때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은 정말 어마무시한 스펙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만 더 탄탄하게 잡아주면 어땠을까라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큰 도로에서도 가속 페달을 쭉 밟아서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 차량 거동이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이게 승차감으로 세팅이 되면 이런 게 좀 나와요. 약간 이렇게 풀어지면서 모션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차로 유지 이 기능까지 같이 활성화가 되면 와, 이게 가끔 조금 약간은 아쉬운 듯한 이 모션을 만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RS라는 모델 명칭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 쪽으로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차감 세팅 위주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주행 느낌을 만들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속 영역에서. 우와, 일단 어우 머리 아파. 네, 코너 돌고 와. 일단 현재 모델 이 고속주행에서의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다이나믹 올휠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속 영역에서는 반대 방향, 고속 영역에서는 이 고속 영역이 80km 이상이라고 제가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 이상 수치에서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해줍니다. 조향 각도로 보면 2.8도 그리고 2도 이렇게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링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량을 잡아 돌릴 수 있는 이런 좀 능력을 보여주고요. 핸들링이 조금 컴포트하게 세팅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렇게 고속 영역으로 차를 뽑아주는 차량들은 이렇게 살짝만 조향을 해도 이렇게 차를 급격하게 이제 노면 추정성이라고 그러죠. 급격하게 이제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이제 고성능 모델이 많은데, 아우디 모델들은 약간은 거기에도 컴포트, 스티어링이라도 컴포트한 느낌이 좀 묻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날카롭게 좀 지금 보시면 약간의 이런 이게 뭔가 날카롭게 이렇게 세팅된 이 스티어링의 조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쪽으로 많이 치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쪽도 일단 가속 페달 급전개하면 우와, 일반 도로에서도 이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진짜 중력이 느껴질 정도의 이런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와, 이거 요소 풋브레이크, 이게 일반 도로에서 가속 페달 살짝 밟는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찌릿찌릿합니다 지금.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할 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보통은. 근데 일반 도로 이렇게 코너링 국선주행 테스트 할 때도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일단 가속력 부분에서는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00마력이 넘는 지금 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이제 컴포트한 느낌 이런 게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더 탄탄하게 조여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게 고속 영역에서 코너링 들어가고 이제 좌우측으로 이제 차량이 쏠리기 시작하면 살짝 이제 무너지는 느낌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잡으면 이 급에서는 거의 그렇죠, 견줄 모델이 없을 정도로 이 차량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설명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죠, 같은 브랜드 산하의 포르쉐 타이칸이 있죠. 그 타이칸까지는 제가 타이칸을 아직 시승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타이칸에서는 요런 이 고속주행에서 특히 스포츠 다이나믹 모드에서의 살짝 들어가는 이 컴포트한 느낌이 없고 정말 탄탄하게 차를 좀 잘 잡아준다 이러면 최강일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리고 현재 모델 타이어 구성을 살펴보면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구디어의 이글 F1 아즈메트릭 5 타이어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리뷰 포인트만 보면 드라이 그립과 웻 그립에서 상당히 높은 리뷰 포인트 점수를 보여주고요. 거기에다가 로드 피드백도 그렇고 핸들링 부분 포함해서 상당히 높은 이 그레이드의 타이어기는 한데, 이게 좀 전에 급제동 들어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어에서 상당히 많이 미끄러져요. 지금 현재 이 RS e-tron GT가 브레이크 시스템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전륜의 10피스톤, 후륜의 4피스톤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무지한 이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어에서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지난번 퍼포먼스, M 퍼포먼스 모델에도 이 타이어가 있어서 M550i였을 거예요. 그 차량도 상당히 많이 아쉽게 개측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타이어만 매칭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이게 주행에서 이 브레이킹에서도 좀 대응을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타이어 매칭이 오늘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구디어 타이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RS 이트론, 이거는 제 생각에 이트론 GT 모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타이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쪽으로 이게 사이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좀 이렇게 선회를 하시는 게 이 차량의 주행 성능, 특히나 이 제동 성능을 뽑아낼 때는 좀 많이 중요하게 좌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브레이크를 전개하면 ABS가 엄청 들어와요. 이건 타이어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 자체, 제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M550i죠, BMW 퍼포먼스 라인, 그 라인도 똑같이 이랬거든요. 브레이크에서는 잘 받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일단 타이어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제동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게 나오는 거는 맞거든요. 카본 세라믹이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오늘 좀 대응을 해줄 것 같은데, 일단 제동 부분에서는 이게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ABS가 많이 들어와요. 일단 패드에서 담력으로 확 잡혀지면서부터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ABS가 확실하게 개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그래도 이 공도, 이 일반 도로에서 이 정도의 출력으로 뽑아주는 전기차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감안을 하고 현재 구성만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주행 느낌을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BMW의 M9의 그런 주행 느낌을 좀 많이 느껴지셨던 분들에게는 현재 이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승차 감정으로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밟았을 때 정말 출력도 많이 뽑아주고 이건 좋은데 그래도 승차감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RS 이트론 GT 대안이 되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선 구간 가속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행 모드 다이나믹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우와, 이렇게 우와.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스펜션이 무르게 세팅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 코너링 곡선 주행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게 100km에서 160km까지, 근데 160km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100에서 160 그 사이까지는 그래도 이 서스펜션이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대응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코너나 도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차량이 롤링이 이제 생기는 도로 환경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그런 환경을 만나면 차량이 이게 조금은 불안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팁을 드리면, 이 스티어링 휠 안쪽 좌측 컬러에 보면 차로 유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은 될 수 있도록 이제 고속 영역으로 밀어붙일 때는 끄고 주행을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좀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선 유지 기능 요 기능을 끄시고 주행을 하시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 이게 승차감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세팅이다 보니까 도로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곡선 주행을 급격하게 돌렸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살짝 바우식이 들어가면서 차량 모션이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00마력까지 뽑아내는 거를 감안을 하고 이런 차량의 모션을 보면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터널 구간, 저희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계산이 안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70km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터널 구간이 길었으면 완전 최고 속도가 지금 250km로 제한이 돼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제한 속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량을 고속영역으로 뽑아주는 느낌이 정말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터널 구간에서 급가속을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 진짜 몸이 뒤로 이렇게 꺾일 정도의 이 파워트레인 성능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밀어붙여주는 느낌은 좋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살짝차 사이 바운싱 들어가는 게 그렇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속용으로 뽑아도 어느 정도의 이제 승차감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날 수는 있고, 저처럼 이제 적극적인 달리기를 위주로 이렇게 고성능 RS 모델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RS GT 모델은 승차감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구성이지 않을까라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조금만 더 조여줬으면 이 급에서는 거의, 그렇죠, 어떤 차량이 와도 부트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차량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조사의 이제 서스펜션 세팅의 차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현재 RS e-tron GT 차량의 이제 승차감 세팅이 이렇게 돼 있다, 차량 세팅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잡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주행했을 때는.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RS e-tron GT입니다. 오랜만에 아우디 모델을 만나는 것 같아서 본 시승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상당히 반갑고 설레는 기분으로 오늘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RS e-tron GT 전체적인 전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 구성으로 보면 카본 익스테리어 그리고 블랙 패키지가 적용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고성능 라인에 적용되는 익스테리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본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적용되진 않아요. 이 좌우측에 있는 인테이크 이쪽 부분에만 카본이 적용이 되고요. 블랙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우디 로고 전면 범퍼 쪽에 적용이 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 색상이 유난히 또 어두운 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스가 느껴지는 이 차량 외장 느낌을 좀 많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멋있네요, 이 블랙 라인이. 그럼 램프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아우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저 라이트까지 기본으로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BMW도 그렇고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면 이 헤드라이트 안쪽에 이 블루 포인트를 집어넣는 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LED 라이트 대비해서 가시성도 그렇고 밝기 면에서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우디 모델들의 특징이죠. 이 RS e-tron 모델도 이 전면 헤드라이트 쪽에서 웰컴 세레모니까지 적용이 된 구성입니다. 야간에 도어 오픈하시면 상당히 멋있는 세레모니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 차량 색상,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블랙 색상의 이제 차량 색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정식 컬러명으로 보면 블랙 메탈릭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RS e-tron GT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색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화이트, 블랙도 있고요. 가장 유니크한 색상은 레드와 블루 색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RS e-tron GT 측면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구성을 살펴보면 전륜 265mm, 후륜 305mm의 21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구성으로만 보면 5 더블 스포크 컨케이블 스타일 휠이 적용된 구성입니다.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RS 모델 전용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 이트론 GT 쿼트로 모델에는 20인치, 그리고 쿼트로 프리미엄엔 21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단 이제 쿼트로 프리미엄과는 디자인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휠 안쪽에 대형 캘리퍼가 지금 눈에 띄실 건데 카본 세라믹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카본 세라믹은 안쪽에 디스크가 약간 이제 쉽게 설명드리니까 균열이 간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좀 보여주거든요. 지금 현재 RS 이트론 GT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으로만 보면 전류는 10개의 피스톨입니다. 그리고 후륜은 4개의 피스톨이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위 트림 이트론 GT 쿼트로 프리미엄은 카바이드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카바이드랑 피스톤 개수는 똑같아요. 현재 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랑 피스톤 개수는 똑같은데 이제 재질에서 좀 차이가 크죠. 그리고 가장 엔트리급인 이트론 GT 쿼트로 모델은 스틸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 이런 구성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본 세라믹은 RS 이트론에만 적용이 되는 구성이에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건 드라이빙 하면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타이어가 좀 많이 못 받쳐준다는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특히 제동 부분 할 때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줬던 것 같거든요. 타이어 매칭만 조금 더 고성능으로 좀 매칭을 해놓으면 제동 성능 부분에서 좀 월등히 앞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좀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카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러캡에 카본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요. 이 루프 쪽에도 전체적으로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고성능 모델에서 루프에 카본이 적용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도 낮아지고 무게 중심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발휘할 때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구성입니다. 단지 이제 현재 RS 이트론 GT가 이 3차원 방식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은 승차감 쪽으로 세팅이 된 게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측면 쪽에서도 블랙 패키지 라인을 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차량 색상이 워낙 이제 블랙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 잘 티는 안 나는데 이 윈도우 몰딩에도 지금 블랙 라인이 적절하게 섞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비필러 라인도 지금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어두운 톤으로 톤 다운이 되어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이 RS 이트론 GT만의 좀 아이덴티티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착자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똑바로 앉으면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들어가고요. 이 머리 공간은 손날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머리는 닿지는 않고 이게 똑바로 앉으면 머리가 닿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정도 공간이다 그러면 저는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여주는 디자인 만족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쿠페형 라인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2열 공간, 특히 헤드룸 공간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좀 특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시트에 착자를 하면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각도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푹 들어가는 느낌을 좀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다가 이 2열 헤드레스트가 조금 두툼하게 좀 받쳐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앉았을 때 편합니다. 의외로. 그리고 전반적인 차량 이 스타일 자체가 승차감이 좀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성이다 라고 한다면 2열에 누군가를 태우더라도 부담스럽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 특징으로 보시면 1열 시트도 약간 버킷 시트처럼 이렇게 몸을 잘 감싸주는 이 어떻게 보면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2열 시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듯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착자를 하면 의외로 안락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 시트 구성 괜찮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암레스트는 좀 작네요. 일단 암레스트는 폭이 조금 좁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거를 2명이서 사용하시면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컵홀더가 또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컵홀더를 사용하시면 암레스트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구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RS 이트론 GT라는 모델 네이밍만 보고 2열 시트 이런 구성을 보면 이 정도 구성이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모델 3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2열에 이 송풍구 하단 쪽에 통합 컨트롤러가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열에도 열선 시트까지는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도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 정도면.
RS e-tron GT 후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램프,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웰컴 세레모니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 후면 쪽에서 이 야간에 특히나 이 차를 이제 오픈하거나 도어를 닫을 때 세레모니 기능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레모니 상당히 멋있죠. 그리고 후면에도 카본과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카본 같은 경우는 이 하단 디퓨저 라인 쪽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 패키지는 이 범퍼 그리고 로고 그리고 트림 배지, 로고까지 이렇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우디 모델들은 RS, 특히 고성능 영역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칠한 컬러를 좀 어둡게 적용시켜주는 이 디자인의 특징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런 느낌이 현재 이 RS e-tron GT 전기 차량이지만 현재의 모델에서도 많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포일러, 지금 제가 수동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속도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오픈되거나 이제 닫히는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뒤에서 따라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뒤에서 보시는 분은. 근데 실내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거 예전에 A7 모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스포일러가 뒤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일부러 숨겨놓은 건가? 이 트렁크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에 킥모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레버는 요 안쪽에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350리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의 특징이죠. 전면 쪽에도 트렁크가 있습니다. 프론트 트렁크 같은 경우는 약 85리터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차량 크기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후방에 적용되어 있는 트렁크 용량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디자인이 워낙 멋있게 빠져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리가는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디 RS e-tron GT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아우디 차량을 만나는 거라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시승기 촬영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RS e-tron GT 기본형인 e-tron GT도 마찬가지지만 출고를 보시면 대략 4에서 5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재고가 있는 모델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고 상황은 사실상 일자별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확인된 재고 아래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고가 있고요. 이렇게 재고가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는 즉시 이제 출고가 가능한 모델들이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소개를 이제 곧 드릴 겁니다. 저희 원희 매니저님 이쪽인가요?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 전화를 하셔서 한번 상담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시승차도 코어롱아웃 대치전 시장에 가시면 시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ron GT도 제가 알기로는 이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하시면 지원을 받아서도 시승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e-tron GT 모델에 종합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차량이 전반적으로 RS 모델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달리는 거에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승차감을 좀 많이 좋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RS e-tron GT를 시승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두 가지 정도는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는 이제 타이어죠. 타이어가 조금만 매칭이 좀 더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브레이크 제동 성능에서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3챔버 방식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에어 서스펜 자체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승차감으로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RS라는 거를 감안하면 승차감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조금 느껴진 그런 시승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달리는 성향을 좀 선호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세팅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나는 고성능 라인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승차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느껴지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승기가 이제 거의 절반을 지나갔죠. 제가 초기에 시승했을 때만 해도 300km 넘게 주행거리가 남았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291km 주행 가능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일도 시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정도 연비면 충분히 수긍할 정도의 연비는 좀 뽑아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 하고 나서
거의 200km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의외로 좀 주행거리가 좀 받쳐주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쨌든 오늘 아우디 고성능 모델이죠. RS e-tron GT 모델 아우디 시승기 첫 번째 모델로 시승 촬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 더 즐거운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eletons living in my chest. I feel my feelings way too strong.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Made of glass and they always crack. I wish that I could make it stop.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Think I'm tired of being broken. Thinking love is just a waste of time. The fire that I'm hoping